우리 중생심에는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라는 개체도 있다고 여기고 있고 맞고 틀리는 것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하는 게 맞다, 내가 맞다 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원래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견성, 견성이라는 것은 가능하냐? 그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방편의 말로 견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견성을 하고 보면 견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일체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여기는 꿈속에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방편으로 견성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본래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 본래 상태는 뭐냐? 있다고 여기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지금부터 2026년 4월 5일 마조록 제66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조록 대화편의 28 일원상. 마조가 어떤 승려를 시켜 편지를 경산흠 화상에게 가져다 주도록 하였는데 그 편지 속에는 이런 상이 그려져 있었다. 경산은 편지를 열어 그것을 보자마자 붓을 가져와 이런 상 속에다 한 점을 찍었다. 뒤에 어떤 승려가 이 이야기를 충국사에게 하였더니 국사가 말했다. 흠 스님이 오히려 마조 스님에게 속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조록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는 자기에게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이해된다고 해서 공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자꾸 이해로 하기 때문에 미끄러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 헤아리고 분별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는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공부도 또한 이해가 되면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로 자기에게 법이 살아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법이고 어떤 게 이해인지 이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물론 방편으로 말해서 자기에게 살아있다 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에게 살아있다 한다고 해서 법이라고 할 무엇인가가 있어서, 또는 자기라고 할 무엇인가가 있어서 자기에게 법이 살아있다 이렇게 돼서는 또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머리로 헤아린 것이고 뭐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해 본 겁니다. 어떻게든 방편으로 법문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려본 거고, 저는 살아 있습니다, 또는 법이 저한테 살아 있습니다, 뭐 생생합니다, 뭐 생각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말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말의 내용일 뿐이고 말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났느냐. 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분별에서 해탈이 됐느냐 그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아무리 포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인정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소용없고, 누군가가 자기의 공부를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자기가 제대로 진짜로 공부가 된 게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한테서 인가를 받았다, 누구한테서 공부 인정을 받았다, 그런 걸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해도 진짜로 제대로 공부가 되어 가면 되는 것이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어떤 분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하는 것이 자기의 공부를 재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그것만으로 남의 인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공부에 있어서는 또 인정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조록이 다 끝나가는데 한 권 봐 오시면서 마조선사가 어떤 제자를 누구를 인정을 해 줍니까? 그래,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또는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라든가 인정해 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했다 하면 벌써 죽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죽어 있나 살아 있나? 살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정물들, 물건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한순간도 고정되게 존재하는 순간이 없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똑같이 존재하는 순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한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딱 고정화시킨다. 고정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불가득이라는 것은 가히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왜 얻을 수 없습니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있다고 방점을 찍을 순간이 없으니까 과거라는 것도 미래라는 것도 현재라는 것 또한 있다고 방점을 찍을 순간이 한순간도 없기 때문에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현재라는 것도 보다 현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를 붙였는데 현재심이라고 하든 현재라고 하든 같은 겁니다. 일체가 유심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화엄경에.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럼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라면 시간도 공간도 마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이 만든 것이다 또는 마음이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만들었어도 만들어진 것은 마음이고 시간과 공간도 마음이다 해도 마음이고 이래저래 봐도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말은. 그럼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라면 과거라는 것도 미래라는 것도 현재라는 것도 마음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죠.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시간이다 공간이다 하는 것은
흔적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으로 편의상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그렇게. 그래서 현재란 미래와 과거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라는 것 또한 찾을 수가 없다. 있다라고 할 순간이 없다. 그런데 무슨 인정할 법이 있겠습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있어야 인정하지 않습니까?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인정했다. 그럼 맞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인정할 수 있는데 일체가 불가득인데 얻을 수 없는데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맞다라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맞다라고 한다면 이 법에 있어서 세속법 말고요. 세속에서는 맞다 틀리다가 있죠. 근데 출세관법에서는 즉 세속법이라는 것은 분별했을 때를 말하고 분별로 들어가기 이전 본래 자리에서는 우리 본래 상태로 봤을 때는 본래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는 게 개념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로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방금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가 모든 것이 있다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다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있다 또는 없다. 어떤 것은 없고 어떤 것은 있다. 이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순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있다고 여기는 것. 그러니 그러하다, 이러하다라고 여기는 것 또한 다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한, 분별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 저 창 너머에 깃발 이렇게 걸어놓은 게, 태극기 걸어놓은 게 펄럭이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다. 또는 뭐 바람이 부는 것이다. 아니다. 네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네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그게 네 마음이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진짜로 사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실을 바로 보면 그것은 네 마음이 펄럭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무엇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있다 또는 없다라고 또는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생심에는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라는 개체도 있다고 여기고 있고 맞고 틀리는 것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하는 게 맞다. 내가 맞다. 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원래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견성이라는 것은 가능하냐? 그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방편의 말로 견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견성을 하고 보면 견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일체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여기는 꿈속에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방편으로 견성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본래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 본래 상태는 뭐냐? 있다고 여기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현실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꿈이란 말입니까? 근데 꿈에 비유한 것인데 꿈에 비유한 것이 적절하긴 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순간순간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분명히 존재하는데 한순간도 존재한 바가 없습니다. 존재한 바가 없다는 것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만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현재라는 것 또한 평등하게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다면 현재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으면 똑같이 평등하게 없는 거지. 과거라는 것, 미래라는 건 없고 현재는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있다가 있던 것이 어디로 가버렸단 말입니까? 물론 있다 없다는 것도 분별해서 개념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워낙 있다는 것에 빠져서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그 속에서 그거 분별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중생이기 때문에 있다는 병에서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없다는 병에 빠지면 되느냐? 없다는 것도 병입니다. 없다는 것도 똑같은 분별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는 것이 자기의 꿈에 불과하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밥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먹는 바 없이 먹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 것이 흔적도 없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있다는 개념과 없다는 개념은 전혀 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있는데 공하다 이런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해라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 봐야 실제로 이러하구나. 이것은 뭐 어떤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실제가 이러하구나. 실제로 할 것 다 하고 때리면 아프고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한데 그것이 흔적도 없는 삶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도 그 있다는 병에서 이 있다는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꼼짝하려고 들지를 않거든요. 그게 참 우매한 거죠. 이런 왜 마조선사의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나 왜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있다는 병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병이 뭐 있습니까? 그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도 나오고 끝없이 쳐주는 것이 그 병입니다. 자꾸 있다는 것에 속아서 분별 따라다니는 노예로 사는 그것을 쳐주는 겁니다. 쳐주는 거예요. 이런 거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자꾸 이런 건가 보다 저런 건가 보다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때려주는 거다 이겁니다. 쳐주는 거다. 그게 좀 떨어지라고. 그런데 이 쳐주는 것이 방망이가 너무 약해서겠죠. 머리만 돌아가는 겁니다. 머리만 돌아가도 실제로 방망이로 두들겨 맞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로 방망이로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런 자극이 없으면 내 머리가 돌아가도 아무런 별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머리로만 받아들일 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아니면 불덩이가 떨어져서 막 큰 화상을 입다든가 하면 한 번만 그런 일을 당해도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그럼 다시는 머리가 안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그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 아무리 법문을 머리로 이해해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머리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머리만. 그래서 자기에게서 법이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공부하는 이유는 살아나기 위해서지. 지금은 죽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으로. 자기 꿈속에 살고 있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잖아. 자기 꿈속에 살고 있으면 꿈에 빠져 있는 거지 한 번도 눈 뜨고 진짜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꿈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꿈속에서 그 꿈속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벗어나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어야 벗어나지. 근데 벗어나고 싶지를 않은데 이 꿈속에는 이것도 있고요. 나도 있고요. 꿈속에는 내가 있는데 꿈 깨고 나면 내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꿈속에서는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내가 잡고 있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나는 절대로 꿈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 식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못 깨는 겁니다. 그래서 발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서 못 깨고 있다. 원하지 않아서. 저는 원하는데요. 근데 이 조건에 따라서 모든 결과는 옵니다. 깨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의 발언이 확실한데 깨지 못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불공평한 결과는 없습니다. 완전히 공평하기 때문에, 완전히 평등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런데요,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는 이유를 대면 좀 봐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자연의 법칙에는, 이거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바람 5초만 있다가 불어.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차가 없습니다. 더하고 빼는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원치는 않고 있구나. 내가 분별을 좋아하고 있구나. 나는 꿈에서 깨기보다 아직까지 난 꿈속에 잡고 있을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이. 실제로는 거기 꿈에 빠져 있어도 마음 속에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게 딱 있으면 공부가 자연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게 딱 있는 게. 근데 그게 불분명하면 조금 원하는데 그래도 이유가 많다. 무슨 이유? 꿈에서 깨면 안 될 이유. 꿈에서 깨면 안 될 이유가 많죠. 그죠? 네, 꿈 속에 있고 싶잖아요. 그게 훨씬 강력하단 말입니다. 그게 꿈인 줄 모르고 이미 중생은 보이면 집착하고 들리면 집착하고 감촉이 되면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도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다른 곳에 가서 자라 그런 식의 말이 왜 있느냐. 머물렀다 하면 거기 집착이 되기 때문에 장소에만 집착이 되겠습니까? 평생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에는 얼마나 집착하겠으며 다른 것은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집착하겠죠. 자기와 관련되었다 싶으면 그게 전부 이제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제가 방편의 말씀으로 네 팔 그게 너라면 네 팔을 저 사람한테 갖다 붙였으면 그러면 너는 너의 일부가 저기 가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내 팔 어제 잘 잤어 어디 있냐?
그렇습니까? 팔 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갖다 붙여버리면 그 사람 되어버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라고 뭐 철석같이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것도 물론 방편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방편으로 사람들이 이 몸을 자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편을 써본 겁니다. 자기 그 몸의 일부가 없어지면 자기가 몸이 정말 자기라면 몸의 일부가 없어지면 자기가 더 작아진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팔, 다리 떼내고 나면 자기가 내가 작아졌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몸이 자기라면. 근데 그런 느낌 들겠느냐 하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그런 느낌이 들겠습니다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자기 팔다리를 떼내보지 않고도 너무나 정확하게 압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알까요? 팔다리 떼내보지 않아도? 그냥 알죠?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면 그러면 내 몸이 좀 이렇게 좀 없어지면 나라는 게 작아진 느낌이 들까 생각으로 대답하려면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겠지만 그거는 생각 속에서 찾아내는 거고 답을 그냥 하는 대답에서는 아니요 바로 나옵니다. 생각하기 이전에 생각해 보지 않아도 그냥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 그런 알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미 타고난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당연히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는 암. 그게 진짜로 바로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생각을 더 믿습니다. 머리로 우리가 배운 지식을 더 믿고 또는 자기가 살아온 경험치를 더 믿고 그건 말하자면 자기 멋대로 뒤죽박죽 시켜놓은 자기 멋대로 믹스해 놓은 알미인데 그걸 철석같이 믿고 그 이전에 타고난 알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 들어도 사실은 별 소용은 없죠. 이 시간이 끝나면 또 어차피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하던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 속에서 딱 그러고 살 테니까요. 한치의 양보를 할 수 없잖아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 내가 맞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죠? 한치는 너무 길잖아요. 눈곱만큼도 왜 하필이면 눈곱일까? 옛날에는 눈곱이 제일 작은 것처럼 보였나? 뭐 털억만큼도 그러잖아요. 털 끝이 굉장히 가늘죠. 왜 동물들 털을 보면 끝이 굉장히 얇잖아요. 아주 가늘잖아요. 뭐 그런 것을 비유하기도 했고 조금도 어떻게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견고한 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이스로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샥 돌아가는 거죠. 샥 돌아가는 거. 근데 그 샥 돌아가는 거 이전에 진실이 있는데 그놈의 샥 돌아가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아주 뭐 빛보다 빠르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 속도가. 그것에만 딱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진실에 눈이 떠지지 않고 진실이라는 건 뭐 진실에 해당되는 뭐가 있다는 게 아니고 분별이 아닌 분별 이전 자리 일명 분별 이전 자리라고 하는 그 분별 이전 자리가
자기 자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리라고 할 것도 없고 전부 방편의 말일 뿐입니다. 방점을 찍을 수가 없는데 있다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자기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고 뭐 그 분별 이전 자리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방편의 말이죠. 분별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의 말. 마조가 어떤 승려를 시켜 편지를 경산음 화상에게 가져다 주도록 했는데, 이 경산음 화상은 우두 법용의 그 우두종의 스님이고, 그 편지 속에는 이런 상이 그려져 있었다. 이런 상이라는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 일원, 하나의 원, 동그라미 그려놓은 거. 동그라미 그려서 뭐 이렇게 사찰 같은데 앞에 붙여놓기도 하고 하죠. 그 편지 속에는 이런 상이 그려져 있었다. 마조가 어떤 승려를 시켜서 경산음 화상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경산은 편지를 열어 그것을 보자마자 붓을 가져와 이런 상 속에다 한 점을 찍었다. 뒤에 어떤 승려가 그 이야기를 충국사에게 하였더니 국사가 말했다. 흠이 오히려 마조 스님에게 속았다. 물론 이 내용을 보자마자 머리가 휘리릭 돌아가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알겠다 모르겠다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분별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그 경산음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속은 겁니다 라고 하는 건 그런다면 이래서 속은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본인이 속은 겁니다. 본인이 공부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머리로 순간에 분석이 되죠. 자기는 죽고 그거 분석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는 죽고 자기는 살아나지 못했는데. 살아나기 위한 공부지 분석을 잘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분석을 하는 것은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별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망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그 경산음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속은 겁니다. 이런 분석하면 이제 조금 아는 척은 되니까 좀 나 좀 안다 할지를 몰라도 그것은 분별망상이다. 분별은 망상이다. 분별은 100% 망상입니다. 분별인데 망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틀린 겁니다. 분별망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애나 봐라 할 수도 있죠. 집에 가서 애나 봐라. 그게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법문인 겁니다.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우리나라에서 뭐 어떨 때 그러잖아요. 야, 집에 가서 애나 봐라.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구석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방편의 말씀 위에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애나 봐라. 거기서 깨달으면 그 깨달은 놈이 장땡이지. 그 스님이 나한테 집에 가서 애나 봐라고 안 해서 다행이다. 저게 내가 아니서 다행이다. 저 사람은 어떡하나 한다면 그 사람이 그냥 분별망상 속에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애나 봐라는 소리를 듣는 즉시 깨달았다. 그러면 되는 거지.
말 내용만 쫓아다니는 말, 즉 생각, 즉 분별의 노예인 사람들은 자기 몸만 살이겠죠. 아상 속에서 사니까 나만 보호하면 되고, 그런 말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한 대 얻어맞는 것도 아무나에게 때려주지는 않습니다. 쓸데없이 뭐하러 아무한테나 때려줍니까? 부작용만 있거든요. 물론 때려줬는데 부작용이 있을 경우도 감안해서 때려줘야죠. 그래서 부작용도 있을 때도 많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에 때려주는 거지. 법부님들 더러 그러시잖아요. 스님 저를 좀 때려주십시오. 아무 소용없을 때는 소용없는 짓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자기가 이게 스님 저한테 성냥을 좀 그어 주십시오 하는 건데, 자기가 뜨거운 상태라야 성냥을 딱 갖다 댔을 때 확 불이 일어나는 거지. 자기는 차가운데 저한테 성냥을 좀 그어 주십시오. 성냥 아무리 그어 보세요. 성냥은 뭐 온도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성냥은 어쨌든 아무 소용없는 짓인 겁니다. 그거 뭐 맞는다고 깨달을 것 같으면 한 대씩 때려주면 되겠네요. 맞는다고 깨달을 것 같으면. 자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자기 마음의 상태가 딴 게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는 뭐냐? 얼만큼 원하느냐, 얼만큼 법문을 믿느냐. 그 믿음이 우리 이전 시간에 서장 시간 나왔지 않습니까?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공덕은 믿음이 낳는다. 믿음이 없으면 공덕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법문에 대한 믿음이죠. 깨달은 분들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럼 그 깨달은 분들을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은 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그분에게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믿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분이 좋을 것 같지만 그분에게 뭐가 좋습니까? 뭐가 하나라도 돌아갑니까? 뭐가? 자기가 필요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을 못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손해죠. 부처님 법문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한테 필요하니까 믿는 거지. 내가 깨닫자고 믿는 거지. 네. 믿음이 없으면 두들겨 패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짝만 건드려줘도 훅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으면 머리만 돌아가거든요. 머리로 머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즉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때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말이나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 그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내 머리만 믿고 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있느냐, 상대방을 믿느냐, 상대방이 이제 건드려 줄 때에 상대방의 말을 믿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결과는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근데 대화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자기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을 믿지 않으면
이 건드려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설이 나오는 거죠. 이유도 나오고 이렇고 저렇고 뭐 생각 분석하고 뭐 헤아리고 뭐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즉 법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화를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생각으로 하는 대화는 해봤자 이 공부에는 아무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으로 대화할 분들은 이제부터는 적어도 우리 법회도 조금씩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생각으로 하실 분들은 뭐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소용이 없어요. 좀 마음에서 콩을 파치라고 해도 파친 줄로 믿을 마음 자세가 된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고, 또 이제 점검 받을 것이 있으면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좋고, 또는 뭐 이제 물어볼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일단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법문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처음서부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꼭 그런 분들만 나오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게 처음이다 나중이다는 게 꼭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을수록 법문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처음에는 믿음이 없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믿는다 하는 것은 타고나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처음서부터도 아예 믿고 들어가고,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점점점 믿어진다. 그거는 하면서 보니 내가 자꾸 경험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믿음이 생긴다, 법에 대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 법문을 듣고 내가 아는 것이 생겨서 내가 믿음이 없던 내가 믿음이 생긴다. 그 아는 것이 생겨서 믿음이 생길까? 물론 그것도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이 생기면 법문에 대한 믿음이 조금 생기죠. 조금. 왜 조금밖에 안 생기냐? 분별의 세월이 길어서 분별하는 그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근데 분별에서 깨어나는 경험이 없을 때는 자기가 원래 타고난 게 잘 믿는 사람, 또는 정말 간절하게 궁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생각으로 계속 헤아려서 법문을 듣게 되겠죠.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런가 한다고 해서 자기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상태에서 지금 주어진 자기의 상태는 자기가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바꿔서 태어날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내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나는 지금 이미 주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니까 오로지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법만 믿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죠. 결과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겠죠.
이것을 지금 오늘 본 내용을 뭐 이렇쿵 저렇쿵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머리가 돌아가서 하고 이해가 될 테니까 물론 이야기를 들어도 또 이해도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가 되는 게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면 궁금할 수 있어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근데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좋은 작용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그런데 스님 얘기를 듣고 보니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겁니다. 사실. 해로운 거예요. 이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해롭다고요. 그럼 더 이상 궁금하지 않잖아요. 굳이 말을 하자면 경산음 화상이 그 마주가 보낸 편지에 동그라미 그려서 보낸 편지에 이렇게 방점을 탁 찍었다 하는 거는 이제 그 분별 아닙니까? 거기 굳이 방점을 또 찍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들 해보십시오. 자, 한 말씀씩 해보십시오 하면 하나 자 여기에 대해 한 말씀씩 해보십시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반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반응을 하되 살아있는 반응이 나오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이제 살아있는 반응이냐 아니냐는 본인들은 체크를 못합니다. 근데 똑같은 반응을 해도 누구는 살아있는 반응이고 누구는 살아있지 못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지는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볼 때는 이 경산흠 화상이 굳이 거기다가 일원상에다가 붓을 가져와서 일원상에 한 점을 찍은 걸 볼 때 벌써 여기에 속은 걸로 보입니다. 한 점을 찍은 걸로 볼 때. 뭘 점 찍을, 여러분들이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 만약에 제가 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가지고 여러분 앞에 내놓는다면 거기다가 뭔 짓을 하겠습니까? 이 무슨 쓸데없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는. 벌써 거기다 한 점을 찍었다는 것은 그 동그라미를 헤아렸으니까 거기에 그 반응을 한 거죠. 그게 속은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게 더 해로우니까 스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진짜 궁금하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내용을 잊어버리더라도 이 사람이 궁금하면 그 답을 알고 싶거든요. 자기 의식적으로는 잊어버려도 그 궁금함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게 이해로는 이해로 답을 얻어봤자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해봤자 실제로 진짜로 자기가 분별해서 자기가 터져야, 자기가 통해야,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야 그냥 그 내용이구나가 아니라 그냥 이것조차도 방편의 내용이구나, 모든 법문이 전부 방편의 내용이구나,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방편이라고 했구나가. 그래서 무슨 상세하게 분석해서 설명하는 거 이런 거는 나쁘고 또
이 경산음 화상이 마조의 이론상에 한 점을 찍은 것은 그 또한 분별해서 속은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사실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공부에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 분석력만 자꾸 더 발달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그건 공부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라도 분석이라면 분석 아닙니까? 분석을 해드리는 것은 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 말에. 방점을 찍은 것은 벌써 마조선사의 그 편지에 소가 들어간 거구나. 자기가 소가 들어간 겁니다. 이 경산음 화상이 속은 게 아니고 자기가 소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속은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